첫 장에 내놓은, 뭐, 요거, 이렇게 가면 내년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첫 장에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S&P 500 구성 종목의 60% 이상이, 20일, 그러니까 거래일 20일 동안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음, 60% 종목이 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11월 한 달 동안 그냥 주구장 좋았다는 뜻이니까 음, 그랬을 경우에 1년 후,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은 15번 중 15번, 100% 다음 해에 평균 18%가 올랐다. 음. 네. 그래서 이게 그나마 제일 긍정적인 뉴스였어요. 아, 예, 그나마, 예.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어, 현재. 그 네.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가 혹시 네. 저희가 너무 빨리 전망하고 있는 금리나 횟수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빨리 간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앞서 뭐 채팅창에도 금리가 빠지는데 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빠지냐? 예, 예. 그러니까 매그 세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가 상승하는데 올랐기 때문에 내린다고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현재.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뭐 되게 작은 러셀 같은 애들이 음, 조금 다 이 지금의 영향권, 그러니까 멀티플이 조금 개선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있는데 지금 그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하는 그만큼 위급하니 너희가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냐 혹은 시장이 기대하는 빨리 금리를 내려주면서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야 되는데 뭐 약간 음. 완고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완고하게 12월에 완고하게 하면 어떡하지? 음, 이런 느낌이 또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또 질른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음, 거든요. 음, 일단 그래서 브레이크가 좀 걸린 것 같고, 일단 뭐 그 12월 회의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마, 이런 흐름,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못했던 게 올라오고, 강했던 종목들이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약간 조정권에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게 앞서 음. 처음 이야기했던 뭐 패턴상도 그렇고 회의가 또 그 얼추 그 비슷한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12월 그 반 끝에 있기 때문에 음, 그거 봐서는 일단은 뭐 다음 주까지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쉬다가 음. 편안하게 그냥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구나라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FNC 미팅이 12월 13일인데,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 그 결과를 보고, 네. 보고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예, 나와야 이제 나와야지. 이게 예, 지금의 어떤 기대감을 계속 음, 가져갈 건지 예, 아니면 우리가 또 오버했구나. 뭐 좀 자제해야지. 뭐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왜냐면 음, 지금은 뭐 1분기 당장 내년 1분기면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시장에 막 펌프질을 해놨는데 그게 좀 빠지면 음. 연말 랠리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없다는 분도 있어요, 없다는 분도. 연말 그러니까요. 네. 랠리는. 네. 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어떻게 시장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음,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누가 과감하게 이제 오른 상태에서 그 위로 베팅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그렇군요.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은 그래도 이제, 현재 이 금리가 좀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측정치라는 게 있어요. 예. 네. 멀티베리에이트 코어 트렌드라는 음, 이게 그 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이제 여기다 갖다 대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아, 지금 2.6인데, 여기 2.6인데, 요게 9월에 2.9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약간 선행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지 않나. 지금 보시는 뭐 헤드라인 PC든 코어 PC든 이게 꺾인 상태에서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 빠질 거다. 그래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인 2까지 2 이하로 이제 내려가는 그림은 나올 수 있다. 어, 뭐 그런 흐름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에 대한 압박은 전혀 지금 없는 그런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은 뭐 금리가 이제 추가로 상승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일단 실업이나 고용 파트 쪽이 이제 이거에 반대 작용을 할 가능성은 좀 있지만 어,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요거는 이제 뭐 그나마 시장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다음 최근 그 신규 주택과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주택 건설 업체들이 주가가 좋잖아요. 또 갑자기 또 올라오고 있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뭐 이러잖아요. 풀터나 이런 거 보시면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야덴이 자료인데 건설 호황이 지금 벌어지고 계속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는 오늘 뉴스에도 뭐 아파트 값이 지금 막 몇 억씩 떨어진다. 뭐 특히 약간 서울에 이제 그 강북구 저기 위쪽 있는 정릉이나 뭐 이렇게 음, 그 위쪽 동네들 있잖아요. 그렇죠. 도봉구 뭐 이런 쪽들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뭐 이걸 멀티 패밀리 컨스트럭션인데 이게 미국의 다가구 주택도 있죠. 그죠? 이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석해야 되나? 뭐 우리말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 또 그 상당한 지출이 기록되고 있고, 어, 그 비주거용 쪽이나 이런 쪽도 사상 어,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는 모습이거든요. 건설 고용도 지금 늘어나는 이 그림이고, 지금은 2022년 지금 5월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 이게 왜 이렇게 좋죠? 일단 건설 호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 침체가 그러니까 빠른 침체는 좀, 어, 그러니까 빠르게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이걸로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식으로 좀 뒤에 오면은, 뭐, 소위 말해서,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또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좀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요건 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바이백 블랙아웃 아, 기간이 바이백? 네 12월 11일부터 이제 내년 1월 19일까지 이때까지 이제 블랙아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기간 동안 바이백이 없으면 특히 12월 말에는 그 산타랠리 이어지는데 약 하루에 평균 50억 달러만큼 매수 규모가 없어진대요. 골드만삭스에서. 음,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수급이. 네, 어쨌든 큰 그렇죠. 네. 종목들, 특히 큰 종목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상 약간 불리한 여건에 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 어제부터 해서 뭐 아시겠지만, 계속 나오는 게 내부자 매도입니다. 네, 내부자 매도, 네,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까지 그 직원 다 포함해 37만 주를 매도하거나 이제 매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그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정을 잘 알면 더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랠리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으로 해석이 약간씩 되는 분위기도 있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년 이후로 그러니까 인사이드 바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음, 없었고, 다만 엔비디아 측에서는 10B51이란 이걸 하려면은 차례로 이제 언제 팔 건지 미리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뭐 고점에 딱 맞춰서 판 건 아니지만 약간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간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보상받은 거거든요, 이게.
네. 어, 그러니까 오랜 공헌을 하게 되면은 스탁 옵션으로 이제 주식을 주잖아요. 그렇죠. 보통 현금으로, 현금보다는 이제 주식으로 많이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걸 뭐,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으면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주식도 또 많더라고요. 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 일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보상의 느낌으로 이제 지금 팔고 있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 약간 이 부분이 좀 더 크게 보이죠. 이제 자신감이 없는 부분. 그런 흐름의 이제 어, 모습을 보이는 거고. 또 하나 어제 이제 그 메타가 또 안 좋았던 것도 주커버거가 약 1억 8,500만 달러를 처분했다고 하면서 네, 팔았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전반적인 특히 매그 세븐 전체적으로 약간 인사이더 매도가, 내부자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는 시장에 좋은 시그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아니죠. 뭐, 예. 수급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약간 식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음, 되죠. 음, 그 다음, 요 그림에서는, 빅테크,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 다섯 개,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업이 다 빅테크인데, 현재 S&P 500의 다섯 개 종목의 비중이 약 26%, 그러니까 25점 지금 72%거든요. 25.7인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았던 적은 1964년, 그때 첫 번째 분, 1964년에 27.6%였습니다. 음, 그때가 이제 AT&T, GM, 엑손모빌, 뭐 IBM, 텍사코라는 뭐 이런 기업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기업은 다 이제 사라졌죠. 그렇죠. 시총에서 다 사라졌는데, 그만큼 비중이 너무 높게 되면 이 비중이 결국에는 계속 올라갈 수 없다. 음, 그러니까 좀 비중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뭐 약간 위험에 대한 경고성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이제 한쪽에 비중이 쏠리면 위험하다는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근데 과거에는 보시면은 그 업종별로 다르죠. 통신, 뭐 자동차, 뭐 원유, 뭐 테크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은 다 빅테크란 말이에요. 뭐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AI라는 뭐 향후에 어떤 아직까지 살아있는 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비교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은 어제 팔란티어가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죠. 어제, 그래요. 맞습니다. 네, 예. 빠졌는데, 어, 약간 뭐 이해가 안 돼. 이 윌리엄 블레이어라는 사람은 원래 셀을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팀랭스의 맨날 셀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 예, 맨날 셀을 외치는 사람인데, 뭐, 야후 파이낸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 육군과의 계약에 있어서 이 데이터 소유권에 관련된 이견이 있었다. 어,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팔란티아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거거든요. 저번 뭐 영국의 NHS랑도 할 때, 데이터를 얘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직원이 직접 SNS에 글을 달았어요. 자기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판매하거나 심지어 소유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어, 철저하게 그냥 그 데이터는 그, 그쪽 거지, 그,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팔란티아가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하질 않는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이 계약 연장과 관련해서 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말한 게 뭐 다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와 관련돼서 그런 게 있으니까 얘의 비중을 줄이고 뭐 좀 분산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게 음. 좀 있는데, 이 팔란티의 자신감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다른 애들은 못해. 뭐 이런 거거든요. 네. 20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을 뭐 몇 년 일한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 근자감이. 일단 그런 상황이라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20달러가 넘어가니까 뭐 그 내부적으로도 좀 팔고 그러니 그냥 팔 핑계를 준 것 같아요. 음. 좋다고 하니까 안 팔아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세를 외치던 사람에다가 저런 약간 근거 있어 보이는 듯한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급격하게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 음. 그냥 팔 핑계를 그대로 준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다음은 최근 테슬라가 지금 뭐 정체 상태죠, 주가가. 근데 향후에 뭐 그러니까 다음 다른 어떤 뭐 FSD나 로봇이나 뭐 AI나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 전기차만으로, 그러니까 전기차의 어떤 생산과 판매와 관련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테슬라가 약간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장 성장 동력이 있는 쪽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죠. 중국인데 중국에서의 테슬라는 보면 현재 9월도 그렇고 10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또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BYD는 두 배 이상 초과는, 그러니까 요거는 보시면 이게 이제 BYD는 여기 전체는 여기 보시는 순수 전기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들어가 포함해서 이제 요거고, 순수 전기차만 비교하면은 해도 이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이 올 하반기 들어가면서 약간씩 이제 빠지는 모습이고 BYD는 계속 오르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왜 나타나느냐? 일단 중국 전기차 시장이 약간 이제 뭐 자국 기업 위주로 좀 흘러가는, 전체적으로 뭐 이 음. 분위기상 그럴 수도 있죠. 워낙 둘 사이에 이제 대립 관계도 있고 애플도 뭐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좀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이 9월 중국 전기차 시장을 보면 어 그렇다고 이제 테슬라가 안 판 이유가 전기차 시장이 죽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전기차 시장은 지금 어 이게 지금 가파르게 오르다가 퍼센트가 줄어서 그렇지 계속 올랐어요. 9월에 22% 성장했고 10월에도 34%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주요 동력이 이제 중국인데 이게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고 판매량도 850만 대였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 판매량, 올해 판매량이 1,400만 대인데 850만 대니까 약 60%예요. 음. 글로벌 판매량의 60%를 중국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 그러니까 시장인데 그만큼 크죠.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이 기사에 접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뭐 전기차 시장이 둔화됐네, 끝났네, 뭐 이상한 약간 소리를 하긴 해요. 하잖아요. 국내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전기차가 좀 덜 팔리긴 하는데 미국도 전기차만 놓고 봐서는 더 팔렸어요. 근데 뭐 우리가 아는 GM이 전체 비중이 3%밖에 안 되거든요. 음. 전기차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작은 곳이 우리가 이제 좀 늦춰야겠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긴, 자체적으로야 뭐 그런 게 좀 있지만 약간 의미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다만 테슬라도 이제 전체 마켓 셰어가 50%에서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0%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초창기에 너무 이제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음. 그걸 이제 점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AWS처럼 처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다가 계속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쪽이 늘어나게 되니까 뭐 어쨌든 그런 흐름인데
현재 이제 중국 소비자들은 소위 말하는 현지 OEM 업체를 좀 선호하는, 아까 이제 설명할 때 미중 간의 네, 예. 대립인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 빼고는 다 올랐어요. 성장률이. 어, 뭐, 네, 엑스퐁이나 뭐, 리오토, 이런 거는 그 YY로 300% 음, 올랐고, 뭐, 니오도 60% 성장했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게 올랐는데, BYD는 그 지배력을 중국 내에서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10월에 가장 많이 팔린 상위 6개 모델 중 5개가 BYD입니다. 약 어, 21만 4천 대이고, 토탈해서 21만 4천 대를 팔았는데, 모델 Y는 이제 5만 3,249대. 음,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 지금 보시는 그 YY 기준으로 테슬라하고 BYD의 YY 그 성장률을 보면 급격히 이제 이 7월부터 해서 이제 빠지는 걸 빠졌다가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근데 그 전체적인 BYD는 좀 뭐 전기차는 이제 플랫해지면서 여전히 요 차이가 이제 덜 빠지고 팍 빠졌다가 이제 요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현재. 음,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당연히 퍼센트는 그 전월 작년 대비하다 보니까 요게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BYD를 제외한 쪽, 뭐 니오나 엑스펑 이런 쪽은 여전히 수익이 없어요, 수익성이. 그렇죠. 네. R&D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손실이 누적되어 있고 수익성 전환에도 어려운 그런 흐름인데 BYD만은 좀 다르고 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마진이 악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현재 그 그러니까 22년 4분기부터 음, 어, 올 3분기까지 중국에서 여기 보시는 이 까만색이 이제 평균 원가거든요. COGS 이제 원가가 37,487달러인데, 예, 37,487달러인데, 요게 지금 보시면, 예, 모델 Y가 약 36,200달러. 그 다음에, 어, 약간 개선된 그 모델 3가 35,800달러. 그러니까 음, 원가보다 싸게 팔았어요. 어, 네, 3분기 평균 원가보다 싸게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판 적자녀, 거죠. 네. 예, 그렇게도 팔아야지 숫자를 유지하니까, 지금. 어, 그쪽에 더 싼 전기차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이제 고전을 하고 있다. 음,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현재 만약 그 회복을 하려면 중국의 이제 ASP가, 그러니까 평균 판매의 가격이, 이 비용보다 이게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커야 이 현재 마진이 지금 보시면 26점 여기서부터 해서 꺾여서 지금 15.7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회복하려면 결국에는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든 거보다, 원가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언제 될 건가? 음, 아,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뭐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낮춘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지금 이 정도로 시장에선 근데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이 그로스 마진이 20% 밑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니까요. 음, 네, 안 좋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그 3분기에 그 그로스 마진도 이렇지만 영업 마진 같은 경우는 그 뭐 혼다나 이제 폭스바겐의 그 한 중간 뭐 한 9, 10%가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뭐 9%에서 뭐 7.8%로 떨어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만약 이런 문제가 이 경쟁이 심화되고 이런 게 있다 중국에서 그러면은 이게 과연 20%로 이제 끌어올릴 만큼 빨리는 못 끌어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음, 거죠. 지금 BYD가 지금 25.7이거든요. 네, 얘는 오히려 안 빠지고 이제 얘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빠졌다. 그래서 BYD가 23년에 이제 마진이 강세가 있다는 거죠. 25%가 넘어선 상태고. 어, 근데 그래서 지금 9월, 10월까지 안 좋았는데 이게
계절적으로 이때 좋아야 12월까지 그냥 밀어붙여서 잘 팔 수 있는데, 지금 10월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12월까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가 팩토리 상하이의 연간 가동률이 약 95만 대인데,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생산 능력 185만 대의 절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95만 네, 대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번 발표 때 풀가동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음, 근데도 이제 10월 부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 회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재고가 누적된 거냐, 아니면 생산 둔화인 거냐, 뭐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중국 시장 회복에 대해서, 마진이 언제 바닥을 칠 건가, 그러니까 마진이 바닥을 치는 시기,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그걸 돌려 세우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어떤 이 판매 대수나 뭐, 그러니까 매출이나, 아니면 이제 가격적인, 그래서 마진이 이제 올라서는 거는 이 중국에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중국 쪽의, 판매 동향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최근에 이사님, 최근에 네. 그 전기차 관련한 것은 그 국내 기사를 보면 예. 그 되게 좀 약간 부정적인 기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 뭐 뭐죠? 자동차 유튜브들 보니까 왜 네. 그런 기사를 내는지 모르겠다. 어, 근데 그러니까 제목만 그렇지 내용 까고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아니다. 아니면은 어, 약간 왜 일본을 두둔하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도요타를 음, 두둔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제 음, 그 글로벌 해외 뉴스의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 특히 유럽이나 뭐 이런 쪽은 계속 전기차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국내 뉴스만 유독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음, 실제 지금 소위 말하는 티핑 포인트가 5%대에서 지금 간당간당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기존에 이제 차를 좀 많이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매스 대중한테 그러니까 강력하게 어필을 할 만한 음, 전기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어, 그런 생각도 좀 비싸잖아요. 비싸죠. 전기차가 이제 예, 예, 예. 뭐 가격대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내만 유일하게 좀 그런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국내만 많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픽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어,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늘어나는데 약간 국내는 좀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뭐 사실이긴 사실이죠, 뭐. 음,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뭐 배터리 음, 가격이 뭐 더 떨어지고 대부분 한 2025년이 되면 배터리 가격이 지금 한국 뉴스에도 또 그 뉴스는 또 나오더라고요. 25년이 어, 되면 배터리 가격이 한 40% 떨어질 거다. 와, 그러면 배터리가 우리나라도 5천 달러인가? 그러면은 5천 달러 정도. 5천 달러 어, 정도 되면 650만 원이니까 그 650만 원이 그 엔진하고 변속기를 합친 가격 원가가 한 650만 원 정도 된대요. 일반 차가. 완전히 이제 배터리랑 음, 그거랑 등가가 되는 그 어, 시점이 되는 거죠. 어, 2025년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2025년? 네. 뭐 일단 그때를 좀 보면 되겠는데.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그, 충전 시설이 없다라든지, 예. 충전 비용도 뭐, 기름값 못지 않다라는 기사도 많고, 하여간 전부 다 부정적인 기사밖에 없어요, 국내는. 누굴 거 음,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약간 약간 이상하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도요타가 이제 뭐 자기들이 봐라 지금 뭐 하이브리드 자기들이 예, 예, 전기차를 예. 늦게 간 게 맞지 않았냐 그런데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전기차를 안 만들었는데 전기차를 막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제 만들려고 어, 막 음, 그러니까 음, 약간의 어떤 뭐 자기들의 시간을 벌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음,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중국 아까도 봤지만 뭐
중국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국내는 또 그 중국의 전기차를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음, 예, 좀 현대차가 잘해야죠. 뭐 현대차, 네, 현기차가 잘해야 현대차. 되고 테슬라도 뭐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먼 미래에 또 중국 그 싼 자동차들이 다 지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국내에 많이 와 있어요, 지금. 네. 그죠? 버스는 BYD 버스가, 예, 거고요. 버스가 네. 거의 와 있기 때문에 눈에 네. 보입니다, 지금은.